피프티 사태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하여 주목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뒤면 가처분 결과까지 발표가 될 겁니다. 그야말로 피프티 사태가 점점 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가처분 인용 직전까지의 관심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과연 이 전홍준 대표님과 피프티 멤버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서도 많은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피프티 사태,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굉장한 반응이 터지고 있죠. 근데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번 조명했었던 그나마 괜찮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피프티가 세 번째예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피해자로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 피해자분도 학교 계단 청소와 엘리베이터 청소를 하고 있다. 자, 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낸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청소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죠. 이 고민 끝에 제작진과 마주했는데 안성희 씨와 10년 전에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갔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안성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직함들, 이력들, 이거 다 허위로, 조작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작사의 이사이기도 했지만 대표직, 직함들을 보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제작하고 컨텐츠 기획했던 걸 그대로 들고 투자해서 같이 하면 바로 수익이 안정권으로 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무려 20억 원을 투자합니다. 10년 전에 20억이면은 이게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연예기획사를 설립했는데, 이 당시 때 이 안성희 씨가 사실 이미 소속사가 있었던 가수를 추천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잘 관리를 못 받고 있다. 결국 자신이 법무법인 소송비용을 감당하며 차후에 해당 가수에 대한 계약금을 소송비용으로 대체한다 이러면서 같이 소송까지 해줬습니다. 비슷하죠? 손승열 씨와도 비슷하고 피프티와도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투자했을 때 당시에 회사 사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결국 자금이 부족해져서 빚을 떠안고 회사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안성희 씨가 이 회사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더기버스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분이 투자해서 만들었던 예전 회사 있잖아요.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더기버스로 이름을 바꾼 채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소름 돋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태를 좀 집중 조명해서 팩트들을 가지고 방송을 했어야 하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제작진은 지금 어마무시한 비판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죽했으면 국민청원 제가 올라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8월 23일 날 또 올라왔습니다. 벌써 280명이 참여를 했고요. 자, 대략 읽어드리면은 엄청납니다. SBS는 걸그룹한테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 것처럼 수차례 표현해서 마치 소속사는 포주고 걸그룹은 화류계처럼 이렇게 포주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만들어 소속사에게 갈취당하는 피해자처럼 묘사를 했다. 소속사에서 걸그룹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키워나가기 위한 비용을 모두 책임지며 어트랙트의 경우 80억 원이 있었고, 걸그룹이 데뷔하여 성공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에서 그동안의 비용을 제외하고 그 남은 이익을 소속사와 걸그룹이 나누게 되는데, 초기에는 매출의 대부분이 그동안의 비용을 갚는 데 쓰인다. 걸그룹 입장에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곧바로 자신들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피프티 4명의 원하는 바대로 전속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동안 이들에게 투자하며 발생됐던 모든 비용이 바로 어트랙트의 빚으로 남게 된다. 걸그룹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그동안의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바로 피프티 4명이 전속계약을 깨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SBS는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프티 4명에게 영원히 빚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 이 피프티의 부모가 가수를 안 하면 안 됐지 어트랙트로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
상표권을 부모들이 1,500만 원이 넘게끔 돈을 들여 신청한 얘기는 왜 제외했느냐. 이 부모들은 전홍준 대표가 지난 2달간 여론으로 대중들이 피프티를 비난하게 만들어 상처 입었고 이런 상황이라 소속사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가처분 소송하기 전부터 이미 부모들은 소속사와의 계약을 깨고 상표권까지 등록을 했던 것이다. SBS는 왜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뭐 반찬통 사건까지 등등등 제대로 된 취재와 제대로 된 공정성 있는 방송을 하지 않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폐지해달라. 이런 강력한 워딩을 통해서 지금 청원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것이 알고 싶다 측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적으로 정말 큰일 났다 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후반부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디스패치에서 안성희 씨의 치통만이 정확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못된 부분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6가지가 거짓말이었죠. 전홍준 대표님이 월말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를 했었죠. 더불어서 부모님들이 보낸 반찬통을 전부 거실에 던졌다? 이것도 배기사였죠. 멤버들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배기사가 어트랙트 측에 제시한 디톡스 다이어트 프로그램 때문이었죠. 음원 음반 정산을 영원으로 표기한 거? 이것도 더기버스 직원의 누락 실수였죠. 아이돌을 만드는 성급금 구조? 이건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홍준 대표님이 떠안아야 할 빛일 뿐 이 멤버들에겐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였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에 대한 비난 비판은 당연히 더 거세지고 있고요. 나아가 저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통전등화에 놓여졌습니다. 정말 폐지될지도 모를 만큼 많은 시청자들의 비판과 보이콧, 유튜브 구독자 수만 명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전부 다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 지금 이렇게 디스패치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자신들이 피프티 멤버들을 취재하고 이야기했었던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 다 사실이다 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피프티 편파 방송 후속 취재에 대하여 내부 확인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파 논란 중에도 여전히 입장 정리 중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즉 피프티 편파 논란의 나흘째 내부 확인 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편 방송 이후 편파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23일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논란이 있는지 나흘째인 현재 내부 확인 중이라 아직 드릴 입장이 없다. 정리가 되면 추후 공유드리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그룹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논란을 재조명했지만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파 논란. 해명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만 명의 시청자분들은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요. 진작에 사과문과 제대로 된 입장문을 공개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 공개된 것이라고는 SBS 측에서 유튜브를 고소하겠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성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저 내부 확인 중이다. 입장 정리 중이다. 이렇게 말한 게 다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 진작에 취재를 하는 과정 중에 전홍준 대표님이 어마무시한
자료를 이미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 자료를 대조만 해봐도 이 잘잘못에 대한 분별력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일반 대중들조차 지금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기간 동안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걸 모른다? 오죽했으면요, 이 전홍준 대표님이 전달한 이 막대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자료들을 지금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안성희 씨에게 모조리 전달한 건 아니냐, 지금 이런 황당한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당연히 지나가 버렸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재 내부 입장 정리 중입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던 피프티 사태를 향한 여론에 그것이 알고 싶다 편파 방송 의혹이 불씨를 지피고 있다.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게 아니죠.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서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한 모양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파 방송 의혹과 관련해 SBS나 제작진의 입장문이 언제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해요.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장을 맡고 있는 장경주 SBS PD 또한 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다. 이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내부에서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SBS 내부적으로도요, 광고주까지 손절할지 모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국민청원도 나왔고요. 많은 시청자들이 광고주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 SBS 광고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시사고발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과와 정정보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어떠한 취재력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입장을 번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에서 지금의 사태만큼은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요, 정말 최악으로 모든 상황이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대중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이 안성희 씨에게 했었던 이 따뜻한 카톡 내용, 제가 한번 앞선 내용에서 전달을 드렸었죠. 이 안성희 씨가 오랜 시간 치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배기사가 월말 평가, 중간 평가를 하자고 하자 오히려 안 대표 이가 아플 것 같아 부드러운 반찬을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서 지금 매니저를 통하여 보내고 있으니 안 대표에게 전해달라. 다 같이 성공해야 한다. 이런 대표님의 통수를 친 멤버들이나요. 이런 대표님과 용역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저런 카톡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저런 진심을 모르고 저렇게 전홍준 대표님에게 템퍼링을 진행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덕이버스와 배기사 안성희 씨, 정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더불어서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황당무계한 증언을 했었던 이 내부 고발자 있잖아요.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고소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있잖아요. 이 내부 관계자. 안성희 씨를 비롯하여 그 누구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의문을 가졌던 이 내부 고발자 있지 않습니까? 자, 전홍준 대표님과 관련하여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피프티 소속사의 대표,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자 주장 거짓, 덕이버스 추가 고소. 자, 직격 인터뷰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피프티 소속사 측이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관계자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이 변호사와 함께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첫 조사를 받았고, 앞서 더기버스 관계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서 2시간가량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많은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내가 월말 평가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제보자의 말은 거짓이다. 대표로서 최종 평가를 하는 역할을 맡았다. 몸이 크게 아팠던 날에는 부득이하게 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에도 꼭 테스트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다. 어트랙트 소속 아티스트가 여러 팀의 상황도 아니고 피프티 한 팀뿐이었는데 소속사의 대표가 멤버들의 월말 평가에 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어트랙트와 다수 시청자뿐만 아니라 연예 관계자들 역시 들고 일어났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가 고소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은요, 이 내부 관계자까지 고발한 게 아니냐, 또는 이 내부 관계자와 관련성이 있는 더기버스의 직원에 대한 고소가 아니냐, 각종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까도 어떻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지, 지금 이 대중들이 피프티와 그것이 알고 싶다, 나아가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백이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정말 분노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피프티 사태를 둘러싸고 두 번째로 크게 점화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드디어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 지금 많은 대중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반응과 역대급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것을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와, 정말 심각성이 이 정도로 치달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이 기사의 제목처럼 카지노 도박판으로 폄하한 그알 피프티 시청자 항의가 4,000개를 넘겼다. 이번 그룹 피프티 사태를 다룬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그것이 알고 싶다의 후폭풍이 정말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편파 방송이다라는 시청자들의 항의만 4,000개가 넘어섰고요. 제가 앞선 영상들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연예계 단체들이 시정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 글쎄요, 황당한 입장을 밝힐 뿐 사과에 대한 숫자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피프티 사태를 보도한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자부심이 있어서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부심이 팩트에 입각한 자부심이었어야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팩트에 입각하지 않았다라는 모든 증거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디스패치라는 언론사 어마무시하다, 정말 무서운 곳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취재 중이었다라고 했었던 디스패치는 드디어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안성일의 치통, 안성희 씨가 치과를 가야 돼서 인터뷰를 못했다고 했죠? 안성일의 치통만이 정확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피프티 잘 알지 못했던 6가지를 설명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진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보니까 누군가 연습생으로 보이는 자가 이렇게 앞에서 무대를 하고 있고요. 전홍준 대표님, 안성희 씨,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이 CCTV 어디서 구했을까요? 자, 디스패치라는 곳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곳이에요. 절대 추측성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디스패치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방송 프로그램보다 얼마나 몇 수 더 앞서 나가 정확함을 보여주는지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월말 평가 때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방송에 실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팀입니다. 보면 어떻죠? 전홍준 대표님 버젓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버젓이 앉아 있어요. 자, 이 6가지 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부터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 내부 고발자 있었죠? 월말 평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정홍준 대표님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황당한 내부 관계자의 이 한마디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자, 월말 평가 정말 안 나왔을까요? 팩트 체크를 해봤다라고 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 41분 무렵 어트랙트 더기버스 피프티를 가까이서 지켜봤다라는 제보자를 등장시켰다. 전홍준 대표는 월말 평가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디스패치는 어트랙트의 2년치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략 23차례 평가가 진행됐는데, 자, 어트랙트의 일정표를 한번 볼까요?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오후 1시에 평가, 7월 7일 오후 4시 평가, 9월 24일 또 평가가 있었고, 9월 28일 4시에 평가가 있었고, 11월 19일 중간 평가가 있었고, 11월 26일 또 평가가 있었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오후 1시에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중간 평가 쭉 나열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23차례의 평가를 갖췄고요. 그리고 드디어 올해 2022년 1월 13일 날 오후 2시에 한 번, 2월 17일 날 오후 7시 30분에 한 번, 그리고 4월 5일 오후 5시에 연기 평가를 했고요. 4월 15일 날 오후 5시에 또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오후 3시 30분에도 평가를 했는데 이미 작년이네요. 올해가 아니라 2022년 4월 달에 피프티 최종 멤버 4명을 확정시켜서 이 6월 15일 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에 데뷔곡 준비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평가가 있었고 이 모든 평가에 전홍준 대표님이 엄청나게 많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선발 과정 정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을까? 디스패치는 2020년 12월 24일 심지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월말 평가 사진을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보니까 유명한 자, 집중하셔야 되는 집중 인물입니다. 유명한 배기사가 여기 있고요. 어트랙트 직원들이 1명, 2명, 그리고 더기버스의 본부장이 또 1명, 영어교사 1명, 그리고 안성일 씨와 전홍준 대표님, 그리고 이 캠프의 총 대표가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한 일명 내부 관계자라고 했던 폭로자는 이 사진 속에 없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트랙트 소속으로 월말 평가에 참석한 김땡땡 팀장과 최땡땡 매니저는 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부 관계자가 진짜 일하는 사람이 맞냐? 라고 되물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월말 평가 일정은 누가 조율을 했을까? 바로 더기버스의 배기사가 조율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 저희 아이들 누구 연습생 포함하여 보컬, 랩, 댄스 등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두 날짜 중 언제가 시간이 편하십니까? 14일이요? 네, 그럼 그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4월 월말 평가 당일 대화입니다. 자, 헤어, 메이크업 완료했습니다. 라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은 전 대표님이 딸꾹질에 안목 주셔서 월말 평가 때 조금 이해해 주세요. 딸꾹질 하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됐을 만큼 전홍준 대표님이 월말 평가에 얼마나 깊게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다는 이 내부 관계자는 과연 전홍준 대표님의 이 딸꾹질 월말 평가 사건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배기사도 취재했습니다. 안성일 씨 대신 배기사의 입을 통하여 더기버스 입장을 전했는데 왜 전홍준 대표의 월말 평가 참석 여부는 체크하지 않았을까? 이거 물어봤다면 충분히 어땠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는요, 일부 중간 점검을 제외 모든 월말 평가에 참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 관계자를 통하여 디스패치가 직접 크로스 체크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한쪽 이야기만 듣고 기사를 쓴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멤버의 가족들,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의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내다 던졌다. 정말일까요? 자, 그알 PD에게 부모들이 갖다 준 반찬을 전부 거실에 내다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 반찬 패대기 사건, 지금 제 영상에도 엄청난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분개한 사건이죠. 2021년 7월 6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디스패치는 멤버들의 일지를 통하여 해당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는데 연습생들의 연습일지 비고란에 반성문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성문들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반성문의 내용을 확대해 보면 앞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지럽고 그랬던 거는 또 땡땡땡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엄청 붓고 배 통증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바보가 되지 말자 등등 이런 반성문을 적음으로써 이날 이 사건, 반찬통 패대기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좀 더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반찬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바닥에 내팽겨 쳐진 건요, 반찬이 아니라 그냥 간식이었다라고 해요. 얘기가 좀 다르죠? 반찬이었다라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부모님들이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반찬이 아니라 간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간식을 바닥에 던진 건 역시 버기버스의 배기사였으며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 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도 배기사였다라고 합니다. 애당초 그런 말이 있었죠? 제가 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황당한 언론사 기사, 이거 여기 이렇게 어트랙트 직원도 있었는데 양측의 잘못 아니냐, 멤버들만이 불쌍하다, 팩트체크 하나도 없는 황당무계한 기사를 썼던 것이 모조리 엎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디스패치가 정말 소름 돋게 세세하게 파헤칠 텐데 여기에 섣부른 판단을 하면 굉장히 나중에 곤란할 수 있다. 그런데 곤란해지고 말았네요. 결국 반찬도 아니었고 간식이었으며 직접 내던지고 소리치고 모욕적인 언사를 멤버들에게 한 것 또한 배기사가 맞았습니다. 자, 더불어서 왜 간식을 패대기 쳤을까? 이 문자 내용에 답이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배기사가 금일 긴급 점검으로 인해 적발된 내용입니다. 연습생의 사물함에서 초코와플, 아폴로 사탕,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은 간식들이 공개가 된 것이죠. 왜냐면 이 멤버들, 아이돌들이잖아요. 데뷔를 하려면 몸매 관리 필수입니다. 이거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 아이돌들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021년 6월 멤버들의 체중 관리가 시작이 되었다.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몸무게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결국 직원들이 급습한 겁니다. 긴급 점검한 거죠. 근데 저런 간식들이 터져 나오니 이 내용을 단체방에 공유를 했으며 7월 6일 멤버들을 어트랙트 강남센터로 소집했고 숙소에서 수거했던 간식을 바닥에 패대기 친 겁니다. 그 중에 부모님이 보낸 김이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이걸 가지고 멤버들의 부모님은 설마 반찬통이라고 한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건 좀 민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기사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못 차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목격자는 배기사가 큰 소리로 혼을 냈다. 욕은 하지 않았다. 멤버들은 50리터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간식을 주워 담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멤버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왜 멤버들은 이렇게 간식에 집착을 했을까? 정말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건가? 알고 보니 안성희 씨와 백이사는요, 전홍준 대표님에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인데 효과가 좋다. 그래서 어트랙트 신인 개발팀은 멤버 및 연습생들에게 할 건지 의향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생들의 식대가 다 공개가 된 겁니다. 뭐 39,000원, 64,000원, 168,000원 쭉 이렇게 매일매일 나간 식대를 공개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뭐 다이아몬드, 호주, 버터, 뭐 야채 이런 거 주문을 했었던 내용이 공개가 됐으며, 심지어 뭐 영양이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영양분을 위한 영양제까지 주문을 해줬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다이어트식을 먹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나왔던 식대인 거죠. 실제로 모든 대중들이 예측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몸무게는 여전했다라고 해요. 50kg대로 오히려 체중이 늘어난 멤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이사가 숙소를 급습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멤버 가족의 멘트를 그대로 내보냈고 그들의 불만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현재 멤버들과 소속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멤버의 부모님들이 저렇게 식사를 제때 주지 않았고 모욕적으로 대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소송 공방에서 심각해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방송심의 규정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면 안 된다. 이 유튜브도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누가 주도했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한 이야기, 멤버들이 동의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심각해진 거죠. 당시 모두 연습생의 신분이었습니다. 만약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겪은 게 맞았다면 이 다이어트와 간식 패대기 사건이 벌어진 2021년 6월과 7월 이후에 약 1년 뒤인 2022년 3월 달에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선택했었던 모든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나아가서는요, 음원 음반 정산을 왜 영원으로 표기했을까? 이 어트랙트의 1분기 정산서도 공개가 됩니다. 2023년 3월까지 소속사가 지출한 비용은 수억 원인데 수입은 출연료 25,000원, 10만원, 음원과 음반 수익은 아예 적혀있지 않다. 김상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디스패치는 2022년 해당 분기 정산서를 확인해 옵니다. 실제로 이 정산서를 살펴보면요, 음반과 음원이 모두 공백란이에요. 이거는 더기버스 직원의 잘못이었다라고 합니다. 피프티의 정산을 담당한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였고, 심지어 더기버스는 2022년 그 다음 분기인 2분기부터 9개월 동안 정산서 자체를 주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도 전부 다 어트랙트가 아니라 더기버스의 직원이 담당했던 정산표인데 그냥 비고란으로 적어서 정산서를 준 거예요. 이 직원이 완전 누락시킨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로 9개월 동안 정산서를 지급하지 않아서 결국 안성희 씨가 전홍준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가 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시계에 맞지 않게 지연되어 전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도 2분기 정산서부터 아티스트에게 공유가 지연되었고 아티스트의 날인이 늦어지니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늦어졌다. 따라서 부모님들께 확인이 늦어져 아직 회신해 주지 못한 채 현 팀장에게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다. 전속 계약 후 회사 브랜딩부터 데뷔 앨범 제작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며 이와 같은 부분을 더 면밀히 체크하지 못해 죄송하다. 2022년도 정산분 날인 당시에는 member들에게 지연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문제없이 기재하고 멤버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해 주었습니다. 땡땡 팀장이 정산서 등기 발송했던 세부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여 아래 세부 내용 또한 공유하려 합니다. 당시 전속계약 체결 직후 전속계약 아티스트에게 맞는 형태로 양식을 리뉴얼했고 멤버들의 데뷔 준비를 위한 수술, 회사 브랜딩, 그리고 여러 노래 수급 등의 기획 업무 위주로 진행했다.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이 그냥 알겠다, 수고하세요, 이해했습니다, 다 받아준 겁니다. 실수까지 받아줬어요. 오히려 안성희 씨를 다독인 건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비판하고
상표권 출원하고 멤버들이 형사고발할 일이냐라는 겁니다. 어트랙트의 정산서를 또 이 디스패치가 가지고 왔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한 엄청난 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엄청난 금액들이 적혀져 있어요. 뭐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걸 넘어가서 설명을 보면 지출 항목 중에 가장 큰 곡비, 노랫값이죠. 이것을 안성희 씨에게 어트랙트가 지급했고요. 더기북스는 프로듀싱 비용으로 총 5억 7,9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는요. 선급금 구조라고 해요. 자, 이 선급금 구조. 지금 보면 뭐 80억 원인데 여기에 지금 뭐 투자 비용이랑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정산서에 따르면 땡땡 멤버의 누적 정산금은 마이너스 7억입니다. 즉 28억 원 정도가 총 비용으로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어트랙트가 파산하면 이 손해본 비용 멤버들의 채무일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룹이 실패하면 대표가 망하는 겁니다. 즉 전홍준 대표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전체 수익이 누적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요. 그때부터 정산이 시작됩니다. 전성계약서에 따라서 7대3으로 비율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무사가 표면상으로 보면 연관이 없는 회사다라고 했는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무사 멘트를 통해 선급금을 지적합니다. 전홍준 대표가 비엔터테인먼트의 주주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다. 표면상으로는 연관이 없는 회사다라고 했는데 무의미한 분석이라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비엔터테인먼트는 유령 회사가 아닌 바로 스타크로 ENT였기 때문입니다. 전홍준 대표가 수장으로 있었던 바비킴 씨와 하성훈 씨가 있었던 전 소속사입니다. 인터파크는 애시당초 전홍준 대표님을 믿고 90억 원을 먼저 제공했습니다. 피프티가 결성되기 전에 일어난 투자이고 심지어 멤버들 또한 스타크로 ENT의 연습생 출신입니다. 피프티 멤버들은 2021년 6월달 스타크로 ENT에서 어트랙트로 계약성의 권리와 의무가 이전됨에 따라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동의서에 이렇게 다 사인 날인을 직접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넘어오게 된 거죠.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피프티는 2022년 3월 어트랙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들은 스타크로 ENT 시절 전홍준 대표님이 받은 선급금에 도움이 있었기에 그나마 앨범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프티는 이 선급금이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 썼을 뿐입니다. 보면은 이 피프티 측의 멤버의 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급금이 완료될 때까지 음원 음반 수익이 지급이 안 된다. 피프티 음원 음반 수익은 어트랙트의 유일한 수입원인데 그 이야기는 곧 어트랙트의 음반 음원으로 60억 원 상당 비용 음반사, 유통사, 인터파크에 대신 갚으라는 이야기다. 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선급금으로 받은 돈은 전홍준 대표님이 받은 투자금이에요.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피프티 멤버들이 음반을 낼 수 있었고 아니 투자금을 받아서 전홍준 대표님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걸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나야 뭐 정산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이 투자금이 없었다면 피프티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의 사비로 대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전홍준 대표님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으면 아니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걸 갚고 나서 남는 돈으로 수익을 쉐어해야지 그 대출을 하나도 못 갚고 벌어들이는 돈 족족 피프티 멤버들하고 다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뭔가 꼬아서 말을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걸그룹이 다 망했다. 그것조차 갚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인터파크에서 받은 선급금이건 제가 예를 들었던 대출금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돈은 피프티의 채무가 아니에요. 그들의 정산 범위는 정확히 그룹 활동에 들어간 직접 비용 30억 원 내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90억 중에서 자신들의 직접 비용으로 들어간 30억 원만이 정산 범위란 얘기예요. 이 가요기획사의 관계자는요.
이것은 너무 명확한 산수의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선급금이 50억 원, 음원 수익이 50억이 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회사가 음원 수익으로 선급금을 갚았어요. 그럼 가수는 돈을 못 받냐? 7대3 계약이면 15억 원을 받는 겁니다. 선급금은 회사의 빚일 뿐 가수의 빚이 아니니까요.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50억을 받았는데 이 50억 중에서 선급금인 50억 원은 다 갚고 15억을 받아갈 권리를 무시해버렸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50억 중에서 가수에게 너희들의 7대3 비율이 15억 원을 줬어. 지급을 했습니다. 남은 돈 35억은 대표님이 가지고 있든 뭐 개인적으로 쓰든 선급금을 갚든 그건 자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광고비를 12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어트랙트 측에선 멤버의 건강을 이유로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누가 더 멤버들을 챙기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무엇을 알리고 싶었던 걸까요? 멤버들의 화가 났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세요? 지금 백이사가 이 중간평가를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성희 씨는 이가 아플 것 같아서 부드러운 반찬,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여 매니저에게 보내달라. 안성희 씨에게 전달해달라. 다 같이 건강해야 성공한다. 이런 눈물 나는 카카오톡을 한 것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지금 전홍준 대표님을 욕해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 모두가 체감되고 있는 이 디스패치의 소중한 증거들이 아닐까요?